네, 확실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여 만에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만 정부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일로 끝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후속 조치는 내일 발표됩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 18명이 늘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53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2월 20일 이후 58일 만입니다. 18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9명, 지역사회 감염이 9명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번 주말은 물론 5월 초까지 외부 활동과 여행 계획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크게 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줄고 대구에서 치료 중인 환자 수도 985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주 가까운 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에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주말 끝남에 따라 정부는 내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이나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역 지침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당장 내일로 기한이 끝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해야 할지 끝내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곧바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사는 손님보다 가게를 지키는 상인이 더 많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납품해 오던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면 저희처럼 소상공인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임대료 내야 되지, 인건비 줘야 되지. 서울 시민 대다수는 생활 방역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내일부터 곧바로 전환하자는 데는 64%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도 고강도 거리두기 종료에는 걱정을 내비칩니다. 이왕했는 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해가고 안전하게 지금 막 목욕탕이랑 이런데 많이 감염적었는데 적절한 전환 시점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 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이하일 때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건 아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업소에 내려진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일상에서 1에서 2m 정도의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제하고 다른 체계로 이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6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 교회와 유흥시설 등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66명입니다. 경기가 4명, 서울과 인천이 각각 1명씩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은 2명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퇴원한 지 8일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한성 내과의원 직원의 남편인 50대 남성과 해당 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포천시 한성 내과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여성이 공항에서 곧바로 강남구 선별진료소로 가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또 이달 1일 미국에서 입국한 80대 남성도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가 정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입니다. 서울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내일 이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대구에서 하루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예천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어제만 해도 대구에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는데 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발생했습니까? 네, 오늘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3명입니다. 제2미주병원의 환자 2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돌아선 대구는 지난 10일과 어제의 경우는 0명을 기록했습니다만 또다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의 마지막 날에는 650여 명이 한꺼번에 신규 확진되고 지난달 8일까지도 매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안정된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감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확진자의 이동 경로 역학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진자 동선과 이동수단 등이 공개됩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나타나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천군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명 나타난 가운데 예천군에서 또다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예천의 지역 감염 사례는 모두 35명입니다. 지역 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경북도청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예천과 안동 지역 내에 노래방과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권고하고 영업을 계속하면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6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정규 브리핑이 있을 텐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신규 확진자가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58일 만에 10명대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이 국내에 2,400여 명 되는데 대구 지역만 보면 대구에서 지금 치료 중인 사람이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중인 사람이 13,55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 한 55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만 봤을 때는 좀 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치명률은 조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치명률은 2.18%고요. 80대 이상이신 분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명률이 한 23%로 한 4명 중 한 분은 이렇게 숨지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치명률이 상당히 두려운 용어인데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치명률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요. 그 연령대로 보면은 뭐 이탈리아든 미국이든 그 고령으로 올라갈수록 네. 치명률이 올라가는 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5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뭐 20명대에서 이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이제 다음 주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그 유행세가 나타나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신규 확진자 18명은 이제 보건 방역 당국이 이야기했지만 네. 2주 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협조한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선거나 관련 어떤 유세나 이런 사람들 간의 이동이 아무래도 많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무래도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접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추가 확진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물론 10명대로 떨어져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네. 다음 주가 결국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행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정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4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53명이며 이 중 7,93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이 993명이고 이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91.6%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8명이고 격리 해제는 108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의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이 9건이고 지역 발생이 9건입니다. 특별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격리 중인 확진자가 1000명 이하인 9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1.1%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9.6%입니다. 국내 발생 상황 중에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확인을 해보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서울 아산병원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 1명이 격리 해제 전에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중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9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충남 논산에 소재한 육군훈련소에서 지난 4월 14일 입소한 훈련생 2명이 입소 과정에서 실시한 검사 과정에서 4월 15일 그리고 4월 17일에 각각 확진됨에 따라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전파 경로는 여전히 해외 유입이 절반이 넘는 56.1% 그리고 해외 유입과 관련된 건도 8.2%입니다. 그 외에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환자는 9명인데 그중 유입 국가 중에는 미주 지역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산하 실무추진단에 참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과 함께 공동단장으로서 지난 금요일에 제1차 실무추진단 총괄분과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치료제, 백신, 방역 물품, 기기 등 각 분야의 분과별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개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보건산업진흥원에는 지원센터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공기 흐름이 좋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개인 또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다니는 것이 좋고 대규모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야외 활동 중이나 이동 중에도 다른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은 가지 않도록 하시고 아울러서 야외 활동 후에 도리어 밀폐되거나 밀집된 식사 모임 공간을 찾아가서 뒤풀이, 회식 등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기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도리어 이럴 경우 감염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주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주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맞았습니다. 전체 발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비록 전 세계적인 유행은 아직도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조기 검사와 격리 그리고 철저한 추적 조사와 같은 교과서적인 방역 정책이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모두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단결을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과이자 이 시간에도 일선 병실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통제 상황의 주체이자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당국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역 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지나간 신천지, 또 다른 지나간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의 집단 발생이 언제나 머리에 남아있고 예고 없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원과 외래 체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위한 혈청 역학적 조사, 그리고 지역의 산발적 집단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신고 추세 변화라든지 해외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대응 계획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 방역 당국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감염의 연결선상에서 합병증 또는 치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위험군, 즉 65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 또 기저질환자, 임산부, 고도 비만자, 흡연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와 관계없이 되도록 외출이나 다중접촉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코로나 대유행 시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4주간 해오신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는 물론 어떠한 감염병 유행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이겨내는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 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말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박광식 기자와 계속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떤 내용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확진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국에서 한 81% 정도가 집단 발생이었고 확진자 전체 중에서요. 네. 지금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람이 한 9.6%로 집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집단 감염 중에 눈여겨봐야 될 상황들을 갖다 짚어봤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자가격리자 중에 이 격리 해제하기 전에 검사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2미주병원에서 또 2명이 더 추가로 확진돼서 한 195명 정도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병원에 있었던 관련된 사람 중에 한 3분의 2가 확진된 사례라 정말 큰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드러난 거고요. 또 논산 훈련생 2명이 입소 과정 중에서 검사를 했을 때 2명이 각각 확진돼서 또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연결고리에 이런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경북 예천군 사례만 보더라도 한 명의 감염자로부터 지금 34명의 확진자가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실무 추진단들이 각 분과별로 뭐 백신이면 백신, 진단검사면 진단검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갖다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외에도 또 지금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0명 그리고 10명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들이 결국은 많은 성숙한 국민분들의 그 협조와 그리고 네. 이제 방역 당국 그리고 애써주신 최일선에서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주말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어떤 그런 방침들이 또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내일 발표되겠지만 그래서 더욱 더 주말에 여러 가지 집단 활동 같은 것을 좀 삼가줄 것을 권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줘야겠죠. 네, 일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예. 19일까지니까 내일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외출이나 가급적 대규모 집회 같은 이런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들을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방역 당국이 좀 당부했던 부분들,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명률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고령인 분들, 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또 고도 비만인 분들, 네. 그리고 또 흡연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예.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잘 지켜줘야 나중에 치명률이나 이렇게 더 중증으로 갈 위험들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황을 그래픽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6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격리 해제된 사람이 8,000명에 가까워지면서 완치율이 7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8명이 늘어났는데요.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 경기도에서 4명, 그리고 서울과 인천에서 해외 유입 관련 1명씩 발생하면서 수도권이 모두 6명이고요. 대구는 3명,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최근 열흘간 50명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선 20명대, 그리고 오늘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0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 가능한 목표치를 50명 안팎으로 잡았었는데 총선 등의 여파가 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요. 최근 완치 후에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치료가 끝나서 격리가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재양성자라고 합니다. 오늘 또다시 어제보다 10명이 늘어서 173명이 됐는데 전체 격리 해제자의 2% 수준입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이 전체의 74%에 이릅니다. 워낙 확진자 수가 많았고 최근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재양성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50대, 30대 순인데요. 무증상인 경우가 전체의 44%에 이르고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가벼운 수준이어서 재양성자에 의한 추가 전파도 우려됩니다. 아직 2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밝힌 뒤 일부 주에서는 부분 정상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에선 규제 완화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코로나 진단 검사가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3단계 지침은 코로나19 환자 수와 증상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실행 시기와 책임은 주별 판단에 맡기면서 주지사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29개 주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미시간, 버지니아주를 지목해 해방하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자 경제활동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린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8만 명, 사망자 3만 4천 명을 넘긴 미국은 주별로 피해가 천차만별인 상황. 백악관의 지침을 적용하기엔 검사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가 대부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이상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간을 4월 30일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안전을 담보한 경제 재개는 대규모 코로나19 검사에 달렸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Help on testing because states can't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내에 550만 개의 시험용 면봉을 전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면봉으로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can be done easily by the governors themselves. Mostly it's cotton. It's not a big deal. You can get cotton easily.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경제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지난 13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전국의 실험실이 시험을 위한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어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특히 도쿄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을 넘었습니다. 첫 환자가 보고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최근엔 하루 5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일본의 확진자 수가 오늘 한국을 추월할 걸로 보입니다. 도쿄의 확진자 급증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쿄는 어제 하루 최다인 2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건 처음입니다. 200人など超えてほしくないという思いでしたけれども、ついに200を超えてしまったかということで。 하지만 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들이 원내 감염 우려로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거부하는 일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도쿄에서 응급환자 거부 건수가 지난달에만 930건이 넘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1일까지 830건에 이릅니다.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입니다. 아베 총리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진 처우 향상책을 내놨습니다. 診療報酬を倍増するなど処遇の改善にもしっかりと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식 차량 탑승 검사,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